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2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봐주시면 지금 저희는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311조의 예외, 그 다음에 312조의 예외를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313조의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 앞에서 작성된 조서였고요. 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였습니다. 이번에 그 이외에 진술서나 진술기재서, 감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안을 봐주시면요. 313조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3조에서 진술서와 진술기재 서류 그리고 감정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정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진술서와 진술기재 서류에 대한 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내용을 보시면 전 2조의 규정, 전 2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금방 목차에서 본 것처럼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 앞에서 작성된 조서 또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말하겠죠. 그와 같은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괄호 열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포함된 것, 저장된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술서나 진술기재 서류는 공판준비나 공판준비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13조 1항 본문의 내용이고요.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해서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서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한 성립진정 플러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의 설명과 판례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13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진술서나 진술기재 서류를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왼쪽에서 보신 것처럼 누구의 진술을 담고 있는지, 즉 진술의 주체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을 담고 있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냐가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진술을 어떻게 서면화했는가, 진술자 스스로가 서면화했다 그러면 진술서가 되고요. 진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서류화가 됐다 그러면 진술기재 서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스스로 작성을 했다 그러면 가항 형태의 진술서가 되겠고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썼다 그러면 나항 형태의 피고인 아닌 자가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 서면화한 형태가 되겠죠. 그에 반해서 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사람이 기재했다 그러면 다항 형태의 피고인의 진술을 제3자가 서면화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했다 그러면 라항 형태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제3자가 서면화한 것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네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술서 스스로 작성한 사람에 대해 스스로 자기의 진술을 작성한 경우에는 진술 주체와 작성자가 동일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습니다. 진술한 사람, 작성자에 의해서 작성한 사람에 의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되겠죠. 그에 반해서 나항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다항과 라항에 대해서 보시면 역시 진술 주체
진술한 사람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돼야 되고,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 진술 기재서에 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술 기재자가 마음대로 진술할 수 있으니까요. 진술 주체, 진술자에 의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 되겠죠. 다만 다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제3자가 서면화한 경우인데, 진술 기재자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진정 성립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술 기재자에 의해서 진정 성립 인정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진술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313조 1항 단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단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칙적으로는 진술자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겠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에는 진술 기재자에 의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면 되겠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의한 2항을 계속 보시면요. 311조 및 3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를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312조 5항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312조 5항에 따르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 이외에서, 그렇죠? 수사 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313조 1항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해드리면, 진술서라는 것은 표에서 왼쪽에 있던 부분이죠. 작성자가 스스로 자기의 의사나 생각 및 사실관계를 적은 서면으로서 명칭이 진술서나 자술서, 심할서 등 그 여하를 묻지 않고,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메모나 일기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작성 주체가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구별이 됩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도 본 조항에 의해서, 즉 313조 1항에 의해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편 313조 2항은요.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즉 피고인의 진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나항이 되겠죠. 나 형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걸 요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의 대체 증명인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반드시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13조 2항도 잘 이해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판례를 통해서 313조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텐데요. 313조 1항의 적용 범위는 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제보자를 상대로 해서 작성한 문답서에 대해서도 313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313조의 1항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 판례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서 지금으로서는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판례에서 저희는 31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작성하는 조사 문답서 또 313조 1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판결을 읽고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참고인의 진술을 원래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진술조서로 작성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로 작성했을 때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판시사항 1을 보시면요.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는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 공소외 1, 2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313조 1항 본문에 정한, 그렇죠? 313조 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13조 1항 본문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에 의해서 진술자의 서명이 있거나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진술자라는 건 여기서 참고인이 되겠죠.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엄격한 증명에서 배웠던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의해서도, 즉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도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판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 내용을 보시고 소송 능력에 대한 부분 복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지 아래 판결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참고표시를 해놨는데요. 대법원 98도 2742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죠. 수사보고서에 진술자인 참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서 313조 소정의 서류가 아니다, 이런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기 때문에 31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결국 수사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의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의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봤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수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정도의 부담을 지운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래 판결은 문서 사본에 관한 증거 능력을 다루고 있는데 그 문서가 313조에 해당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2010도 11,030호 판결인데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313조 1항의 문제가 되겠죠.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중이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313조 1항의 얘기죠. 한편 문서의 사본이라 하더라도 사본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인 경우, 특신 상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본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다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수첩 사본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수첩의 사본이 그 작성자인 공소 외인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 사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경우다. 결국 문서 사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에서 보는 것처럼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든지 또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판결을 읽고 313조 1항 단서의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313조 1항 단서라고 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이제 기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012도 7461호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 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그 자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가 이렇게 과거에는 지금은 녹음 테이프를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녹음 테이프가 이렇게 녹음이 돼 있고요. 녹음 테이프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녹취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이렇게 네, 글로 문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검증을 실시했다는 것은 이 녹음 테이프의 내용과 이 녹취서의 내용이 같다라는 경우라면 증거가 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 이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여전히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대화 내용 중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담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311조나 312조의 규정 이외에, 그렇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이 없어서, 즉 313조 1항의 서류와 다름이 없다. 지금은 이제 정보저장 매체에 관해서 아예 입법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입법이 되지 않았을 때도 녹음 테이프에 담긴 그 내용은 313조 1항의 규율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동의해서 증거 능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13조 1항 단서가 적용이 되겠죠.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니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단서에 의해서는 작성자, 그렇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표에서 피고인이 성립 인정을 해도 되지만 그 밖에 단서에서는 작성자의 성립 진정 인정과 진정 성립 인정과 특신 상태를 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면 역시 작성자에 의한 작성자인 상대방, 대화 상대방이겠죠.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즉 1번에 의해서 진정 성립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한편 이 경우 녹음 테이프에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기가 어려운데요. 이 항에 보시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그렇죠? 전자매체에 대해서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래 원본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원본으로 복사된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에서부터 사본으로 복사되는 과정에서 편집되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원본과의 동일성이, 그렇죠? 원본과 사본 간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도 역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공갈 피고 사건이었는데요. 공갈. 피해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 공갈을 하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에 그 저장된 녹음 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와 파일 원본은 삭제한 뒤 다시 다음 대화를 녹음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작성된
녹음 파일 4번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녹음 파일 4번은 타인 간에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원본과 4번의 동일성 인정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또 6항에서 보는 것처럼 녹음한 경위라든지 대화 장소, 내용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4번으로서의 증거 능력도 갖췄고 녹취록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313조 1항 단서의 조건도 갖췄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표 보시면 313조 1항 단서 해석과 관련해서 원 진술자인 피고인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하는 전제 위에서 작성자에 의해서 징정 성립 인정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한다는 가중 요건설과 그렇지 않다. 단서의 경우에는 작성자에 의해서 성립 진정 인정되고 특신 상태 인정되면 피고인의 진정 성립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완화 요건설이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판례는 313조 1항 단서의 문구를 존중해서 완화 요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책 중에서 가중 요건설과 완화 요건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요. 2010도 12728호 판결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 대해서는 증명력에 관한 문제잖아요. 자유심증주의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1, 판시사항 2, 판시사항 3 이런 부분은 자유심증주의에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상해죄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 진단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죠. 증명력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4.1에서 보는 것처럼 상해 진단서는 아까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 313조 1항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증명력이 주로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증명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공부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선고된 2016도 15018호 판결도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13조 1항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313조 1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사인인 의사 작성의 상해 진단서가 실무에서는 주로 이렇게 증명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실무에서 상해 진단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주로 다룬 판례가 되어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일독을 권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쟁점들도 다뤄지고 있고요. 한편 99년에 선고된 99도 2317호 판결까지 보고서 일단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에 선고된 99도 2317 판결을 보시면요.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 그렇죠? 지금은 디스켓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요. USB 같은 걸 많이 사용하지만 똑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USB에 문서 파일이 문건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 과정의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요. 따라서 313조 1항에 의해서 진술서의 증거 능력에 의해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한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그건 전문 법칙의 개념에서 나온 것처럼 문자 정보의 존재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들, 컴퓨터 디스켓에 대하여 실시한 검증 결과는 단지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의 내용이 출력물에 기재된 것과 같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디스켓이 있고 이거는 녹음 테이프가 아니고요. 이것을 녹취해서 이렇게 써냈을 때 내용이 같다는 것을 검증한 것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증거로 되는 것은 디스켓에 보관된 문건의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보관된 문건의 내용이 여전히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313조에 의해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서 가나 다라의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겠지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313조 1항의 서류가 4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지, 본인이 직접 기재한 진술서인지, 아니면 진술 기재 서류인지. 그래서 가나 다라의 형태로 얘기할 수 있고요. 진술서 같은 경우 작성자가 곧 진술자이기 때문에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진술 기재 서류 같은 경우에는 또 진술자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다만 다항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진정 성립 인정과 특신 상태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인으로부터의 진정 성립은 요하지 않는다는 완화 요건설 문구에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강의 내용을 25분에서 30분 단위로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313조 3항에 해당하는 감정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